을의 일주, 임, 불 이외에 떠있는 을, 연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의 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 일지에 있는 임을 잘 다루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임은 뭐 예술, 뭐 인문학, 뭐 명상, 기도로 쓸지 아니면은 이것을 우울, 무기력, 중독으로 쓸지는 선택입니다. 이 밖에 뭐 다른 형태로 또 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이 이제 을을 충분히 적시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이 중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을간의 인생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은 을일간 입장에서는 정인, 즉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월 시주에 이 더 이상 수가 없다. 그냥 화나 토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면은 일지임 안에 정인 어머니가 있다. 즉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어머니와 뭐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돌보거나 아니면은 어머니가 내가 현재 사는 집에 돈을 상당수 내어주거나 아니면 어머니 명의 집에 사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을일간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맑다면 나의 인생도 좀 맑을 거고요. 어머니가 탁하다면 나의 인생도 좀 탁해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 중에는 갑이 있는데요. 이 갑은 이제 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양수 속에서 아기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갑이 아기, 그리고 임이 양수.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의 씨앗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갑이라는 게 을일간의 겁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임이 이제 내가 맑은 걸 선택하냐, 탁한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갑의 상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임이 탁해서 이 갑까지 탁해지게 되면은 즉 겁재가 탁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겁재는 뭔가 우당탕 황당한 일을 발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탁한 겁재가 황당한 일을 발생시킨다라면 아무래도 나한테는 흉한 일이 되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이 겁재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임을 내가 맑게 유지하는 게 이 을의 일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갑이 좀 탁하게 젖었다. 그렇게 되면 겁재는 또 나의 또 다른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좀 약하다. 이 약하다는 게 몸이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 약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마음이 약해서 주변에 어떤 해를 끼치는 상태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을과는 갑, 형제와 연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을의 일주가 이제 신사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 시간에서 을신충 하면서 이미 이 을은 이 신의 극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해충을 했을 때 사에 있는 이 경가 그리고 해중에 있는 갑, 겁재가 각경충 하면서 자꾸 이 겁재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겁재가 있다 해서 문제되기보다는 이 겁재를 잠자고 있는 겁재를 깨우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각경충으로 자꾸 갑을 깨우게 되니까 또 그에 따른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에 따른 어떤 흉함을 경험하게 되죠. 흉함이라는 것은 어떤 뭐 돈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싸운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왜 돈이 사라지고 싸우냐면은 이 겁재, 황당, 충동성, 욱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충동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렸을 때 인간관계에서는 싸움이 되기 십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목표는 돈 버는 거잖아요. 이제 돈 버는 것은 엉뚱한 선택을 해서 돈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사시 좀 고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을신충 하면 이제 예민해지는데요. 갑경충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갑경충, 을신충 차이는 양간길의 충이냐 음간길의 충인데요. 갑경충 같은 경우는 한번 확 난리치고 끝내버립니다. 뒤끝이 뭐 없어요. 이렇게 난리치다가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웃어요. 하지만 을신충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번에 원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덤까지 갖고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어떤 탁할 때의 경우고요. 맑을 때는 이 을신충으로 그 어떤 섬세함을 발휘해서요. 뭐 연애를 한다 했을 때도 상대방의 어떤 자그마한 것들까지 다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상하게 다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세함과 어떤 예민함, 섬세와 예민은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을신충에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절별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볼까요? 을해일주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목이 강합니다. 해중에 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럼 월일지가 통으로 목이 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토 혹은 금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을일간 입장에서 토는 재성해서 대표적으로 돈으로 발휘되는 거고, 금은 또 관성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남자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강한 목에 토와 금이 약해진다. 즉 돈과 남자가 약해진다. 뭐 우리 돈 강하기를 원하죠. 돈을 많이 갖기 원하죠. 근데 약해지니까 그에 따른 어떤 불리함이 있고, 이왕이면 남자가 좀 강한 남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남자를 원하는데 남자가 약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약하다는 것은 어떤 몸이 약하든지 마음이 약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으로 무능하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에 따른 불리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을해일주가 이제 남자라면 이 토재성이 결국 여자가 될 거고요. 자, 을해일주는 이 목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목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를 내가 극해야 되잖아요. 목극토로.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인한테는 나쁜 놈입니다. 집 밖에서는 좋은 놈, 집 안에서는 나쁜 놈.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죠. 부인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화생토를 해요. 그러니까 목이 강할 때, 즉 봄일 때는 토와 금이 다 약했는데 여름이 되면 얘가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토는 화의 생조로 인해서 강해지죠. 그래서 토는 좀 걱정이 덜한데 여전히 금은 약합니다. 자, 화생금도 하지만 화극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또 여기 을의 목이 또 금과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월일지에서 사이충이 일어납니다. 사이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해중에 있는 갑과 경 중에 있는 경이 갑경충 하면서 이 갑 겁재를 자꾸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이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겁재. 이 겁재가 깨어나서 건드리는 게 또 정관, 남자래요. 그래서 남자와 관련해서 어떤 흉함이 있는 거죠. 남자가 괜히 사업한다 했다가 그냥 돈만 날린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경쟁자와 있다든지, 물론 이 경쟁자가 대표적인 게 또 다른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뺏어가는 거니까 어떤 과한 업무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과한 어떤 취미 활동,
또 대표적인 게 또 친구 모임, 뭐 이런 것들이 겁재로서 자꾸 내 남편을 약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즉 남편이 내 눈앞에 있는 시간을 계속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일지의 이 충에 의해서 만약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서 자꾸 어떤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일지 남편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5월이면 뭐 화생토 적극적으로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을해가 이제 목이 강한 상황에서 이 화라는 걸로 쭉 유통이 되니까 기가 잘 흘러가니까 자기 강한 이 식상으로 이 생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충분히 돈을 벌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평범하게 잘 삽니다. 자, 미월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미월은 이 월제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 집착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뭔가 몰입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금이 약한 상황에서 금을 제일 약하게 만들겠죠. 여기는 정이 이 금을 극하니까요. 자, 또 거기에 더불어서요. 지금 해와 미가 다 갖춰져 있는데 운으로 묘가 들어오게 되면은 해, 묘, 미 합이 되면서 목이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져요. 그러면 이 여름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토가 안전하다 싶었는데 해묘미로 목으로 강해지다 보니까 이 토를 그 안전했던 토를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가 또 약해지는 현상까지 겹쳐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가을 가겠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이제 금이 강할 때네요. 자, 금이 강하면은 지금 일주에 있는 강한 목과 그리고 월지에 있는 금이 이제 충하는 형상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 금과 또 충하는 화가 약해지겠죠. 화와 금이 충을 하니까요. 자, 6월 가볼게요. 월지와 일지에서 해유 격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월에서 각경충, 또 겁재를 더 깨우게 이니까 그만큼 또 흉함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름에 사해충하면서 남자와 싸우는 것과 해유 격각으로 남자와 싸우는 것은 공통적으로는 싸운다라는 거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금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지에 있는 갑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 갑이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이 금에 의해서 내가 약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갑의 목의 힘을 빌리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해유 격각으로 남편과 계속 싸우는데 나는 이 갑에 의지하기 때문에 남편에 의지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힘들지만 떨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갑이라는 게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이혼 안 하는 이유는 남편이 불쌍해 보여서 나랑 이혼하면 저 인간 누구랑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다음에 술월 가볼까요? 이제 술월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신이 아주 강하죠. 을신충 그에 따른 어떤 섬세함 혹은 예민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나를 아주 강하게 극을 하니 그만큼 내 맷집은 약해지고 또 그에 따라 어떤 흉함이 있겠죠. 자, 겨울 가볼게요. 겨울에는 이제 수가 많습니다. 자, 수가 많으면은 이 월일제 가득한 이 임이 이 을을 푹 적시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을이 썩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을 비교해 보면 갑도 이 수를 빨아들이고 을도 이 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갑은 그래도 을보다는 좀 더 많은 물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을이 물을 소화하는 정도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어떤 범위의 물이 나한테 쭉 스며들어 오게 되면 소화불량, 즉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목과 이 수는 전형적인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을의 일주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많습니다.
측은지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성모 마리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겨울에서 내가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해 자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월지나 일지에 관련해서 일지라면 대표 남편, 월지라면 어떤 직장 이런 것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가리를 하는 형태는 아무래도 이제 임이 많기 때문에 뭐 생각과 생각이 계속 꼬리꼬리 물면서 그런 소가리를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와 축월에 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 자축월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미 이롭고요. 게다가 이제 해, 자, 축 이런 합이 되죠. 수가 이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다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 많은 수가 맑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예술, 철학, 뭐 명상 이런 것들로 쓸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탁하다면 그리고 이 많은 수는 어떤 생각, 잡념 이런 것이 되겠고 워낙에 이제 많다 보니까 망상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상이 이제 어떤 원망이라는 것과 결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살기로 발동이 되면서 또 주변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을의일주가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술가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계속 맑게 유지하면서 이 수로 또 많은 이야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뭐 글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끝. 자바사주 바이.